두 번째로는, 자, 여러분 위에다가 내가 좀 쓸게요. 자, 여러분은 요 밑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권력 분립의 유형. 자, 하나는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수평적 권력 분립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시스템이나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중앙에는 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있고, 자, 국회 입법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원, 사법부 시스템이 있죠. 사법부 시스템이 있고, 자, 이렇게 권력이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권력이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런 방향으로 권력이 나눠져 있는 건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중앙정부고. 자, 이건 중앙정부고요. 자, 그 다음에 광역정부에도 똑같이 여러분, 광역정부 안에도 여러분, 뭐, 광역의회 있고요. 입법부 있고요. 또 광역단체장 있고요. 행정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광역단위로도 지방법원, 뭐 법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단위로도 기초의회, 이렇게 중앙, 광역, 기초,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이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사법부 나눠져 있는 것을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예. 자, 이런 식으로 중앙, 광역, 기초, 이런 식으로 권력이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권력 분립이 실현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지방자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 되셨죠? 자, 이 정도 개념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피시고요. 교재 피시고, 자, 먼저 제가 꼭 별표 치라고 하는 부분에 꼭 여러분 별표를 치셔야 돼요. 일단 4페이지에서 정치의 의미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3번에만 일단 별표 치겠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여기다 별표 치시고 복습할 때 해당 부분을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해당 주장이 국가현상설에 기초한 주장인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인지 아니면 집단현상설에 기초해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례가 나왔을 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셨죠? 자, 키워드는 제가 칠판에 필기해드린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정치의 성격, 기능 안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는 저희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고대, 근대, 현대로 나눠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히 지금 여기서 챙길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좀 아쉬우니까 그 5페이지 맨 위에는 표 있죠. 고대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근대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플러스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현대는 이 두 가지 플러스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여기만 체크만 해주세요. 별표만 해주시고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민주주의 이념 나오죠. 자, 물론 인간의 존엄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유 평등에 있는 그 표에 별표 하나씩 칩니다. 그리고 이 표는 하나도 빠짐없이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와 평등에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로 넘어오셔서 1번 국민주권의 원리 별표 쳐주시고, 그 다음에 입헌주의 원리도 별표 쳐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서 권력분립론에 별표 쳐주세요. 자, 그 외에도 뭐 지방자치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원리로
로서 출제된 파트는 아니에요. 파트는 아닌데 그냥 뭐 여러분이 알아만 두셔도 되는 정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8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다 보면 읽어는 보세요,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읽어는 보시고 표시는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가운데 특히 데이지의 원리에서 8페이지에서 9페이지로 넘어갈 때, 뭐, 의회주의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거 개념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우고. 자, 여러분,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른 말로 대의제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대의제의 한계, 대의제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민주주의는,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텐데,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유형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자, 간접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죠. 워낙에 땅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인구도 많아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간접민주주의를 의회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 의회주의와 대의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주권의 원리,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위기. 첫 번째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행정국가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국가화 현상. 자,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을 때, 이 권력이 분립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립될 때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현상,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복지국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자, 복지국가가 되면 될수록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법안 통과율을 보면은 원래 국회가 법을 만들려고 필요한 거잖아요. 국회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실제로 법안을 제출하는 걸 보면 국회의원들과 비슷하게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법안이 더 많이 통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회주의, 그러니까 즉 의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 행정부에게 그 역할을 뺏기는 현상을 우리가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가화 현상은 어떤 긍정적인 개념도 아니고 부정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면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행정부의 역할이 커짐으로써 국회 역할, 즉 입법부의 역할, 즉 의회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훼손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현상은 자, 의회주의를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현상 하나는 정당국가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국가화 현상. 자, 정당국가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의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해당 정당의 뜻에 따라서만 특히 정당의 이제 주류적인 흐름에 따라서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대가 한 90%가 넘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속 정당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정당의 구성원으로서만 입장을 갖는 그런 한계점들 때문에 의회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국가화 현상과 정당국가화 현상으로 인해서 의회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라는 것이 현대 정치,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 요런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요. 9페이지에 데이지의 원리의 문제점에 있죠. 데이지의 원리의 문제점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디귿과 릴, 디귿과 리을에 여러분 별표 쳐주세요. 디귿과 리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행정부의 역할 강화에 따라서 의회제를 통한 국민자치의 원리가 훼손되고 있다. 자, 이게 행정국가 현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리을번이 정당 정치의 발달로 권력이 집중된 정당 수뇌부에 의해 결정된 당론에 의해 의원들의 의사가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정당 국가 현상이고, 요 두 가지 현상은 대의제의 위기 혹은 의회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는 민주주의 유형에서부터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끊었다 갈게요.